아이가 책을 읽는데도 왜 성적은 제자리 걸음일까요? 네, 어쩌면 부모님이 독서 효과라고 믿고 시켰던 행동들이 실제로는 아이의 문해력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아이가 독서를 하는데도 보통 효과가 없어요. 독서를 잘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고 답답해 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습니다. 독서 효과를 언급하는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요. 아이가 스마트폰을 오래 하니까 확실히 어휘력이 줄고 말을 두서없이 하는 느낌이 든다. 반면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었더니 효과를 봤다는 경험담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올바른 독서 방향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되도록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최승필 작가가 줄곧 강조해온 핵심 메시지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어도 독서 효과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 읽혀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으로 도움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책을 읽는데도 왜 성적이 제자리일까 정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십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글을 읽고 해결하는 진짜 문해력과 언어 능력이 없으니까 학업 성취도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애가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2, 3학년 수준의 너무 낮은 레벨의 책을 고른다. 이렇게 하는 건 첫 번째로 실제로 언어 능력이 그만큼 낮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읽고 이해하지 못할 책은 본능적으로 고르질 않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읽을 능력이 돼도 책이 싫으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서 최선의 두께로 낮은 레벨로 찾는 꼼수입니다. 책에 대한 흥미와 태도가 너무 떨어진 건데 결국 독서를 그만둘 상태라는 거죠. 다음으로 간혹 아이한테 책을 고르라 하면 엄마가 골라줘 이런 말 의외로 하거든요. 네, 이 말에 부모님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뜻 같지만 속마음은 책 읽기 싫은데 대충 아무거나 골라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책을 읽는 신용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10명 중 3명의 아이들은 책 선택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이 이럴 때 나타납니다. 전집이다 추천 도서다 해서 책을 자꾸 아이에게 대령할 때죠.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정답인 책이 따로 있다 이런 느낌이 생겨버리고 책 선택의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없으면 도서관에 가자마자 책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머릿속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독서 단절로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주도권을 잃고 겉핥기로만 책을 읽다 보면 부모님이 생각지도 못한 맹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보기에는 너무 쉽다 싶은 단어인데 툭 물어보면 버벅대는 단어가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핵심은 결국 글을 눈으로만 읽느냐 아니면 정확하게 이해하며 읽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작가가 가장 강조하는 것도 이 독서의 밀도, 즉 정독의 힘인데요. 공부의 본질은 자기가 모르는 단어와 개념을 찾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휘력이 진짜 높다는 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깊은 개념의 단어를 내가 일상 속 말하기나 글쓰기에서 정확하게 꺼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서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키는 속독이나 강제 필사, 또 무리한 다독 역시 독서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속독은 사실상 책이 읽기 싫을 때 쓰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줄거리만 쏙쏙 뽑아내는 겉핥기에 그치기 쉽습니다. 마치 음식을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리는 것과 비슷하죠. 네, 이런 아이들은 겉보기에 똑똑해 보이고 당장 언어평가도 높게 나오지만 결국 독서의 본질인 문장의 숨은 행간이나 복잡한 논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해력 정체기를 겪게 됩니다. 만약에 읽기 기초 체력이 없는데 글을 빠르게 훑어내는 속독부터 맛을 들이면 깊이 생각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버릇이 생겨버립니다. 네, 여기서 약간 다른 의견으로 속독은 배경 지식이 풍부한 상위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빠르게 읽는 것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읽기 기초 체력이 없는 아이의 속독 훈련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필사도 억지로 시키면 학교에서 쓰는 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또 다독을 목표로 하루 몇 시간 정해두고 강제로 책을 읽히는 것도 독서 단절의 지름길입니다. 약 25분을 초과하면 집중력 유지 시간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문제는 정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장벽이 스마트폰입니다. 아무리 좋은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비싼 책을 사줘봤자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치워주고 방치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독서 효과는 둘째치고 그동안 있던 실력도 헛수고가 돼버립니다. 독서 효과를 보려면 먼저 애들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텍스트를 찐득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 책을 만났을 때 끈기를 잃어버립니다.
정독을 못하고 그냥 몇 분도 안 돼서 산만해지고 무너져 버려요. 네, 이게 가능하려면 독서의 큰 걸림돌인 스마트폰부터 통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서는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축적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새로운 글을 마주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뇌의 힘을 길러주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온전히 읽어서 깊이 이해하는 정독이 쌓여야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갖춰집니다. 이게 성적과 연결이 되는 거죠. 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독서 효과를 보고 싶다면 지금 읽고 있는 책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아이의 스마트폰부터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할 건가가 첫 번째 필수 전제 조건이 돼야 합니다. 아이의 독서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 보면 되는데 책을 점점 좋아하느냐 점점 싫어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독서 능력은 책을 좋아하는 강도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네, 책을 좋아하면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으면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쌓여서 언어 능력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능력만큼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책의 폭이 넓어지고 더 많이 읽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납니다. 아이 스스로 책을 읽게 만드는 원동력은 딱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하나는 언어 능력이고 하나는 흥미. 만약 부모님이 내리는 그 어떤 솔루션이라도 아이를 독서와 멀어지게 만드는 방향이 되면 전부 나쁜 솔루션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이의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일주일에 책 2권을 읽는다고 딱 2권만 빌려오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집에 와서 보니까 막상 재미가 없다 하면 책이 지옥인 거고 안 읽자니 부모님 눈치를 살펴야 되죠. 책을 고르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 즉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 도서관 세배수 대출법입니다. 읽을 양의 3배수 이상으로 최대한 많이 빌려오게 하세요. 네, 집에 와서는 책 표지도 보고 머릿말도 훑어보고 목차를 보고 하는 탐색 과정을 거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권을 속독으로 훑어보다가 재밌어 보이는 책을 발견했을 때 제대로 된 정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책에 흥미가 있는데 글을 못 읽는다면 언어 능력이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다독이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2주에 책 한 권을 읽더라도 온전하게 몰입해서 끝까지 읽어내는 정독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대충 훑어 읽으면 언어 능력이 일어나지 않지만 한 권을 제대로 정독하면 아이의 언어 능력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도약합니다. 흥미와 언어 능력이라는 두 바퀴가 굴러가면서 정독의 경험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야만 그때부터는 독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지식 도서를 정복하는 훈련은 초등 5학년 이상 고학년이라면 교과서 초록 공부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만의 커닝페이퍼 만들기 방식을 했습니다. 이걸 초록 공부법에 적용해 보는 건데요. 교과서 소달락을 읽고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눈에 들어오게 요약하는 지식 습득 훈련입니다. 먼저 인터넷에 따로 교과서를 구매해서 직접 읽게 합니다. 분량은 3, 4페이지 정도에 소달락 하나면 충분한데 읽고 모르는 단어에 줄을 치고 사전을 찾아보게 합니다. 네, 저는 더 나아가서 사전에서 단순히 뜻만 보고 지나치지 않고 어려운 단어일수록 예시 문장을 많이 읽도록 합니다. 네, 그게 단어의 실제 활용 능력을 높이거든요. 또 그 단어를 넣어서 한 줄 문장으로 지어쓰기까지 시키면 단어 소화력이 무척 높아지더라고요. 지식책은 이야기책과 뇌를 쓰는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아이들의 언어 능력은 사회나 과학 이론을 이해하는 지식 습득의 능력이 있고 이야기책을 읽을 때 크는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지식 도서는 이야기책과 달라서 앞부분 내용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지만 뒷내용이 읽힙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읽고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는 단순한 정독 훈련이 지식 도서를 정복하는 훌륭한 공부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3학년 이하 저학년은 독서 퀴즈를 추천합니다. 책을 다 읽은 뒤 부모님이 책을 들고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아는 거 얘기하는 걸 100이면 100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대신 문제를 낼 때는 쉽게 맞추는 문제 위주로 냅니다. 네, 그런데 퀴즈에 대해서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평가받는 기분을 느낀다면 그건 책을 읽지 않고 대충 겉핥기로 훑어만 봤다는 방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부모님이 어떤 태도로 퀴즈를 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재밌게 읽었어도 부모님이 치주하듯이 물어보면
테스트하는 기분이 들어서 방어극을 칠 수 있겠죠. 짜증내는 원인이 대충 읽어서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질문 방식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학년 독서 퀴즈는 시험이 아니라 아이의 자랑 타임으로 해보시면 부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정답보다는 부모님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태도로 질문하시는 거죠. 네, 아이가 아는 걸 부모님에게 설명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작가님은 학기 중에는 자유롭게 독서하는 문화, 방학 중에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독서 이벤트 같은 거라고 합니다. 특히 방학 기간에 독서 밀도를 올리려면 부모님이 재밌는 책 4권을 골라서 먼저 읽어보는 겁니다. 그 뒤에 퀴즈 릴레이판 같은 장기판을 만들어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상품을 거는 방식을 쓰면 무척 좋아합니다. 이런 이벤트는 평소 30에 머물렀던 아이의 독서 텐션이 80까지 강제로 끌어올려집니다. 물론 이벤트가 끝나고 자유 독서로 돌아가면 텐션이 다시 떨어질 수 있는데 원래의 30이 아니라 50에서 60선에 안착하게 됩니다. 네, 또 다음 방학 때 다시 이런 이벤트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 독서 능력은 계단식으로 더 도약하게 됩니다. 오늘은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 최승필 작가님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책을 읽어도 성적이 제자리인 아이들을 위한 진짜 독서 효과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정독의 힘을 기른다면 문해력과 학업 성취도에 기대할 만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